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수록 그걸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집에 있는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을 둘러보면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기 아까워 쌓아둔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물건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공짜 사은품이나 1+1 상품들을 잔뜩 모아두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 결국엔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물건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우리 마음도 복잡해져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신경 쓸 것도 많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물건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물건을 줄이면 단순히 집이 깔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우선 물건이 적을수록 시각적으로 받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어나고 시각적 정보가 과부하될 수 있어요.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일종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뭔가를 정리하거나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죠. 반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공간이 시원해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환경 속에서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집중력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또한 물건을 줄이면 물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일이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청소나 정리, 유지 관리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가전제품이 많으면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수리나 교체 등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죠. 옷이 많으면 계절별로 정리하고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이와 관련이 깊어요. 물건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물건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경을 요구하는 거죠.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옷이나 가구가 오래되면 교체해야 하며 쌓인 물건들은 청소나 정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결국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물건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신경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와 자유로움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간이 깔끔해지면 그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심리적인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줄어들며 불필요한 생각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물건을 줄이는 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죠. 얼마 전 대대적으로 집 정리를 했는데요. 그때 느꼈어요.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나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공간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더 커지고요. 여러분도 집안의 물건을 한 번씩 정리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마음도 가볍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목소리 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고 대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죠. 어쩌면 나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나의 의견을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정보를 주면 내가 우위에 서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건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말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실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심코 내뱉은 잔소리나 충고가 오히려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상대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잔소리는 결국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건 결국 상대에게 스트레스와 불만을 안겨주는 것일 뿐이에요. 말을 줄인다는 건 불필요한 말 대신 경청을 늘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필요할 때만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성숙한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더 열게 됩니다. 말이 적을수록 나 자신도 실수할 가능성이 적고 상대방은 더 편안하게 느끼죠. 사자성어 중에 과언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도 많고 그로 인해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하는 표현이에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또 필요 없는 말을 하다가 괜히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 박명수 씨가 잔소리하지 말고 지갑만 열어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잔소리 대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게 더 환영받는 길이죠. 그리고 말 대신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저도 요즘은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말을 아끼고 경청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더 편해지고 대화의 질도 높아지더라고요. 말을 줄이면 나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세 번째, 젊은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커진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그 활기찬 기운을 나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죠. 유명한 기업가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우정은 좋은 사례가 됩니다. 버핏은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이츠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나이가 들수록 사고의 유연함을 유지하게 해주고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버핏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 또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더 활기차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열정과 꿈을 통해 우리 자신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더불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를 넓히는 것은 인생 후반에도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거부감이 있어 나이 많은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면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않게 되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둔감해지고 고정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게 되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자칫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고집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집이 강해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고집을 부리면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화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속담 중에 고집이 셀수록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고집을 세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실제로도 고집을 부리면 협상이 잘 되지 않고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고집을 부리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갈등이 잦아지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의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격언 중에 고집이 세면 물에 나가도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고집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고집을 부리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고집을 줄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 세상과 타협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견만을 고수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원활해지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죠. 결국 고집을 줄이면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집을 줄이는 건 단순히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도 그만큼 커집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큰 기대를 품는 이유는 그들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바람대로 잘 되길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기대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우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 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으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기대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더 큰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관계 속에서의 불필요한 압박감도 줄어들고 서로를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대신 그저 자식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응원해주면 자식도 부모에게 부담을 덜 느끼고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기대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는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는 기대와 욕망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실망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죠. 기대를 줄이면 미래의 불확실한 희망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를 줄이면 나 자신도 상대방도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대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에 있는 물건 줄이기.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둘째, 말 줄이기.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젊은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거부감 줄이기.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력을 채워보세요. 넷째, 고집 줄이기. 고집을 내려놓으면 마음도 더 평온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대 줄이기.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고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줄이면 우리 노후가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해질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천해서 진짜 황금 같은 노년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